네, 안녕하세요. 새벽입니다. 금요일 저녁에 우선 또 방송을 하게 됐고요. 오늘은 이제 전반적인 기사들과 그리고 지금 한국 상황도 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재 중국에서 어떤 식으로 좀 이런 것들이 전개가 됐었는지 바이러스가 그리고 지금 아시아권 특히 좀 아무래도 인구 밀집이 높은 지역이 아시아잖아요. 그래서 아시아 선진국들 위주에서 지금 얼만큼 크게 이제 위기가 올 예정인지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암호자산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래서 실제로 이런 안 좋은 사건이 터진 건 정말 안타깝고 안 좋은 거지만 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자산 분야에서는 노아의 방주 같은 이런 좀 암호자산 시장 쪽에 투자를 하고 계시니까 이거에 대해서 본질이 뭔지 좀 명확하게 알고 우리가 대비를 하고 그리고 준비를 잘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나마 그래도 리스크가 어느 정도는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해소가 조금이나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건강이 제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건강에 피해를 안 받으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만 우선 이제 그런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오늘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고요. 첫 번째 기사로는 이제 G20 정상회담 이제 내일 개최를 하는데 지금 아마 안건은 당연히 이제 디지털 화폐 논의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바이러스 관련된 이제 이야기와 그리고 뭐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논의한다. 사실상 이런 추세로 가는 것들은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게 지금 이제 국가로는 미국이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이제 또 머물고 있는 금융 세력들이 있잖아요. 뭐 월드뱅크나 그리고 세계 결제은행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IMF나 이런 것들 통해서 세계를 이제 쥐락펴락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G2라고 하는 이제 중국이 자꾸 또 세력을 만들어서 뭐 지금 이제 국제 뭐 질병관리 그쪽 같은 경우 또 중국 관련 인맥을 꽂았죠. 그런 식으로 자꾸 대결 구도를 만드니 미중 이제 전쟁이 일어난 건데 결국에 지금 G2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요번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래서 G20에서 이제 디지털 화폐나 뭐 이런 것들 이제 논의를 하는데 결국에 이 전 세계적인 큰 이번에 이벤트를 통해서 금융 세력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조금 더 쉽게 이끌고 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디지털 화폐나 뭐 그다음에 뭐 아무래도 경제가 대부분 좀 상황이 안 좋아지고 또 구제 금융을 받아야 되는 나라들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터진다고 하면 당연히 금융 세력이 원하는 대로 돈줄이 있으니 그거대로 이제 휘둘리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 나라들에서 그 디지털세 이제 국제 이제 초기업들 대부분 초기업이라고 하면 뭐 구글, 페이스북 이런 이제 특히 이제 아마존 뭐 이런 이제 미국 기업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이제 디지털세 논의도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저는 이런 것들이 쉽게 뭐 미국이 이런 것들을 각 나라의 입맛에 맞춰서 해줄 거로 생각이 되진 않고 뭐 한국만 해도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이제 법인세를 납부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제대로 안 되잖아요. 이제 해외에 법인을 두고 이제 해외 쪽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세금 좋게 말하면 이제 절세고 어떻게 말하면 이제 한국 쪽에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돈만 벌어가는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결국에 그런 형태대로 초기업들은 점점 힘이 세질 거고 작은 나라들, 중소 나라들 같은 경우 점점 힘이 약해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에 보면 대기업들이 웬만한 큰 대기업들이 점점 작은 대기업들, 이제 작은 대기업들,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들을 대부분 인수해 나가면서 얼마 전에 또 JP모건이 이제 큰 이트레이던가 거기 인수했었죠. 며칠 전에 정말 130억 불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게 인수를 하고 이런 것들이 점점 약육강식이 심해져서 정말 큰 고래 기업과 나머지는 정말 이제 새우만한 것들 거의 먹을 가치가 없는 작은 것들만 남아있고 웬만한 것들은 이제 다 먹히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초기업의 미래 시대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기업들이 나라보다 이제 참 작은 나라보다 힘이 더 세지는 시대로 가는데 결국 이 얘기를 왜 드리냐고 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기술이 고도화되고 시대가 고도화될수록 이렇게 자꾸 집약적으로 가는 추세로 가는 건데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현재 투자할 수 있는 5천 개 넘는 암호화폐들 중에도 결국에 살아남는 몇 개의 코인들이 나머지 것들의 시장 파일을 다 빨아들여서 결국에 남아있는 코인들한테 다 집중이 되고, 부와 그 다음에 돈들이 다 집중이 되고 나머지들은 이제 다 사라지는 이런 형태로 갈 거라는 걸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미리 한번 예상을 하시고 지금 투자하고 계신 포트폴리오를 좀 조절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한번 또 이야기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사로는 리플 XRP 관련 부정 사기 행위.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뭐 리플 얼마 보내주면 얼마 보내준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리플사가 부정 사기에 대한 새로운 대응을 실시한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퍼블릭 이제 코인인 비트코인이나 이런 어떻게 보면 주체가 없는 코인이 아닌 리플사, 이제 회사에 의한 프라이빗 코인이죠. 이런 데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구체적으로 보고받는 사례로는 절도나 피싱 사이트, 무료 에어드랍 배포 사기, 식별할 수 없는 통화나 거래소 자금 세탁 이런 것들이서 발표에 의하면 리플사는 금전적 손실이 발생해도 손실을 보상하거나 트랜잭션의 되감기 등을 실시할 권리가 없다고 분명히 하고 있다. 어디까지나 보고된 기술 내용을 케이스에 따라 미국의 법 집행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활용한다. 그러니까 롤백은 하지 않겠다라는 걸 얘기하고요. 뭐 비트코인도 사실상 51% 채굴단들의 합의를 거쳐서 한 2년 전인가 롤백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에 비트코인 탈중앙 그거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롤백을 안 했었잖아요. 이제 뭐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리플사가 대응을 이제 좀 더 공격적으로 정부 기관이나 이런 데들 통해서 실시하겠다는 내용이라, 이런 것들은 앞으로 그 암호화폐의 미래가 결국에 시작은 탈중앙화로 되게 뭔가 기존 금융권에 대한 반발이나 새로운 이제 수많은 대중들한테 어필하기 위해서 탈중앙화의 좀 그런 이름으로 태동을 했다라고 하면, 앞으로의 암호화폐의 미래는 결국에는 대중화고 결국에는 제도화, 그 다음에 결국에는 금융 세력이 쉽게 고삐를 쥐고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플랫폼, 그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완벽한 탈중앙화가 아닌 결국에는 어느 정도의 중앙 집중화가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미래로 가고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더리움 역시도 요번에 이제 포스로 또 전환하는 것들이 결국엔 속도가 감당이 안 되잖아요. POW는. 그러니까 포스로 전환을 하고 이따가 이더리움의 이제 외계 없이 이더리움 설명드리기라는 굉장히 좋은 제가 관련 설명 사이트를 찾았어요. 그래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 그런 것들의 미래로 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더리움에서 질문 주셨는데, 저는 이더리움도 꽤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더리움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트 이더 리플은 정말 좋게 보고 있다는 거 한번 또 이야기를 드리고, 러시아 정부가 암호화폐 결제 공식 금지 방침, 뭐 이런 기사를 보면 암호화폐가 대중화가 안 되나? 사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암호화폐 사실 러시아 당연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결국엔 바이낸스와 뭐 후오비도 합법적 루트로 러시아에 진출했다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진출을 하고, 여기 총리도 블록체인 기술 디지털 경제 추진할 뜻을 밝혔다. 이러는데 결제 공식 금지는 뭐냐면, 모든 지금 미국이나 아까 웬만한 G1부터 5 정도 되는 나라들이, 그 아래 나라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비트코인 이런, 아니면 어떤 뭐 XRP라든지 이런 이제 G 선진국들이 발행하는 코인들, 그 다음에 선진국들이 이미 지배하고 있는 코인들에 의해서 자국 통화 자체의 통화력, 발권력 및 사용력을 잃어버리는 걸 극도로 경계하고 있어요. 당연히 두렵잖아요. 돈이 이제 남의 나라 국민들이 자기네 나라 루블을 안 쓰고 남의 나라 그냥 달러를 써버리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 뭐 통화 조정량 여러 가지 컨트롤이 안 될 텐데 중앙은행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러시아 정부 역시도 자기네들이 통제가 안 되는 선에서 암호화폐 결제라든지 시장 자체가 확 와버렸을 때 그거에 대한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결제 공식 금지를 하고, 자신의 루블화를 어떤 식으로 암호화폐를 통해서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마련하는 시간을 마련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종종 러시아뿐만 아니라
보다 더 낮은 국가, 이제 GDP가 낮은 여러 국가들에서 많이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시대를 거스르는 걸 하려는 게 아니라 조금의 완충작용 시간이라도 벌어서 어느 정도의 통제력이라도 가져오려고 하는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외계 없이 이더리움 이야기 이제 정말 좋아요. 그 작가님은 블로그 작가님 이제 송봉근 작가님인데 IT 이제 브런치 채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여기 이제 사이트 주소, 이제 웹사이트 주소가 있으니까, 링크가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 한번 들어가셔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이더리움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XRP는 다루는 채널도 많고 저도 많은 설명을 드려서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사실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이더리움이 얼만큼 좋은 지금 코인이고 앞으로 미래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같은 이런 OS 체제가 미래의 OS가 될 거라는 거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간단히 좀 내용이 되게 기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정독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초기에 이제 비트코인의 성공을 본 여러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블록체인이 데이터의 신뢰를 보증하는 기술이라면 블록체인 외에 다른 종류의 데이터는 올릴 수 없을까? 그래서 뭐 비트코인이 가치도 전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의 신뢰니까 돈에 대한 신뢰를 보증을 하잖아요. 그랬는데 거기 위에 다른 데이터를 올릴 수는 없을까 해가지고 나온 게 이더리움이에요. 그래서 이더리움에는 가장 핵심적인 게 스마트 컨트랙이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더리움 안에는 수많은 정보를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사도 적어가지고 기사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기사를 박제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고 거래를 할 때 지금은 에스크로 서비스라고 해서 제3자가 어떤 사람 A라는 사람이 B 사람에게 이제 물건을 구매한다라고 하면 A가 어떤 그 중립기관에다가 에스크로에다 돈을 맡겨놓고, 그 다음에 물건을 잘 받아서 A가 물건 잘 받았다는 표시를 딱 하면 보관되어 있던 돈이 B한테 가는 시스템, 그게 이제 에스크로 서비스잖아요, 중고거래할 때. 근데 사실상 그것도 중앙집중화되어 있는 게, 중앙에서 그 돈을 맡아주는 회사 자체는 사기업이고 어떤 기업에 의해서 그 돈이 쥐락펴락 될 수 있는 건데, 이런 스마트 컨트랙 같은 경우는 그냥 이더리움 플랫폼 안에서 코드로 짜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이 돈을 이더리움 상에다가 이미 줘놨어요. 줘놓고 B라는 사람한테 난 물건을 잘 받았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체크를 딱 해요. 그러면 그냥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 상에서 자동으로 B라는 사람한테 그 이더리움이 가져가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그 스마트 컨트랙인데, 이게 사실상 모든 중개업자들을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정말 무시무시한 기술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중앙 집중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중앙에 개입할 여지가 정말 적어져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뭐 부동산 거래를 하는데,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아파트를 사요. 근데 지금은 계약의 중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개가 있으니까 보통 부동산에 가서 이제 부동산이 어떤 계약 보증도 해주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부동산 중개인을 끼고 하고 좀 큰 수수료를 지불을 하죠. 뭐 비싼 아파트 같은 경우 정말 엄청난 큰 이제 비용을 지불하는데, 이런 부동산 중개업 자체도 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냥 이더리움 상에 있는 스마트 컨트랙으로 당연히 나중에 웹사이트 같은 데에서 이더리움 플랫폼을 이용한 부동산 스마트 컨트랙 그런 하는 회사가 나오겠죠. 그냥 플랫폼이.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개인들이 그 회사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정말 작은 수수료만 내고 거기서 이더리움 플랫폼을 이용해서 어떤 사람하고 이제 부동산, 빌딩, 뭐 이런 것들 다 거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완벽한, 어떻게 보면 탈중앙화가 이루어져서 사실상 그 플랫폼 회사가 망하더라도 이더리움 상의 이 계약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래서 이더리움이 엄청난 서버 처리 용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더리움이 지금 데이터 센터가 정말 크게 필요하다, 그래서 뭐 구글이나 이런 데들이 이미 아마존이나 이런 데가 엄청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아마 고민이 많을 것 같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드렸는데, 결국에 이제 스마트 컨트랙이 꿈꾸는, 이더리움이 꿈꾸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다. 그래서 뭐 이더리움을 통해서 지금 대출 서비스도 있죠. 이더리움 몇 개 맡기면 어떤 다이라는 코인이나 어떤 것도 코인을 주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더리움 맡기면 현존하는 피아트 머니, 뭐 가령 나중에 스테이블 코인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나오면 이더리움 맡기면 스테이블 코인을 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충분히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말 무궁무진하게
그 파생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게 이더리움이다. 이더리움은 기술적으로는 사실상 XRP가 하는 가치의 이동도 할 수 있어요. 당연히 돈의 이동도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더 폭넓은 스마트 컨트랙 코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더 많은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거고, XRP 같은 경우는 지금 은행 송금이나 가치를 전환하는데 좀 더 최적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XRP가 당연히 월등히 빠르죠. 왜냐하면 담고 있는 것 자체가 모래주머니가 가볍잖아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 그 바구니가 큰 거고, 그래서 이더리움이 정말 무궁무진한 이유는 이제 거기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더리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좀 탈중화 애플리케이션,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저자가 이야기한 거로는 블록체인이 하나의 오프라인 매장으로 예상을 해보자 생각을. 그래서 비트코인은 처음으로 블록체인을 사용해서 누구도 통제하거나 소유하지 않는 무인 은행을 열은 거예요. 그래서 무인 은행이에요. 누가 어떤 은행이 문을 닫고 해도 내 가치는 그대로 있고, 뭐 전기가 나가고 뭐가 해도 비트코인으로 장부상의 거래만 되면 내 돈을 받을 수 있고 이전을 할 수 있는 무인은행인 거예요. 근데 이더리움 뭐냐라고 하면, 나는 은행이 아니라 쇼핑몰이야 라고 말하면서 나타난 것이 이더리움인데, 이더리움은 무인은행 개념을 넘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거래되는 하나의 거대한 쇼핑몰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쇼핑몰 안에는 다양한 상품 서비스를 판매하는 무인 매장, 대비 입점하게 된다. 그래서 이더리움 플랫폼 안에 이게 왜 OS가 되냐라고 하면,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해서 거기 위에서 지금 쉽게 이야기하면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의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 같은 스토어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이더리움이 스토어 마켓의 플랫폼을 제공을 해주고, 이 위에 개발자들이 이더리움으로 수많은 뭐 다양한 앱들을 개발하는 거예요. 아까 뭐 부동산 거래하는 앱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대출하는 앱이 나올 수도 있고, 지금 이미 막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D앱으로는 정말 1등인데 이더리움이, 그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예요. 뭐 게임도 나올 수가 있고. 그래서 이더리움이 이런 이제 정말 폭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이제 코인이다. 근데 2017년에 이더리움이 또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준 게 토큰 생성과 아이코. 이더리움 기반으로 해서 아이코를 해서 새로운 이제 토큰을 발행을 해서 그걸로 이더리움 모금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장을 하지 않고 개발하는 개발사들이나 코인을 만드는 데에서 돈을 모금을 해갔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기능이라고 해서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초기 버블 시장, 이제 버블 2017년 버블하고 맞닥뜨리면서 정말 큰 붕괴가 일어나면서, 사실 대다수의 아이코를 한 코인들이 다 사기 코인이고 실제로는 기술이 없고 돈만 끌어간 코인들이 많았죠. 그래서 모든 그 신기술의 태동에는 버블이 끼고, 그 다음에 그 버블이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토큰 생성과 아이코가 초반에는 정말 안 좋은 분위기로 갔지만, 결국에는 이게 나중에 시장이 안정화되고 지금부터는 정말 괜찮은 코인들, 그리고 정말 괜찮게 나오는 서비스들이 이더리움 안에서 D앱을 만들어서 아이코도 하게 될 거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더리움에 사실 한계도 많아요. 그래서 확장성의 문제, 지금 엄청 느리고 쓸 때마다 가스비라는 이제 그 비용이 드는데, 이더리움은 어떻게 보면 이오스랑 비교를 하면, 이오스를 몇 개 갖고 있으면 사실 그것만큼의 이제 파워를, 이제 그것만큼의 어떻게 보면 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전세 자금처럼 내가 얼마 갖고 있으면 그것만큼의 파워를 갖고 이제 할당을 쓸 수가 있는 건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사용할 때마다 가스비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오스는 전세 개념으로 보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 매일 하루 묵을 때마다 내는 뭐 호텔 비용, 이런 이제 1박을 할 때마다 돈을 내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합의 메커니즘의 문제가, 지금 POW를 쓰고 있는데 이게 뭐 여러 채굴 회사들의 쏠림 현상이 있는 문제, 그 다음 환경 문제, 그 다음에 엄청나게 검증에 대한 블록 검증을 해야 되는 느린 문제들 때문에 결국에 3세대로는 지금 포스 이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결국에 포스가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 많아요. 포스도 많은 이제 그 이더리움 들고 있는 사람이 독점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돈이라는, 어떻게 보면 자본이라는 거의 본성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지만, 그것들의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블록을 검증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양쪽의 블록을 막 검증을 해가지고 이것을 조작을 하는 일이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서 한쪽이 틀렸을 때는 그거에 베팅한
그러니까 그거가 맞다라고 베팅한 돈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무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보완점들을 지금 그 비탈릭 이제 이더리움 재단에서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의 상세한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 예전에 제가 삼성에서 이더리움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신용카드 삼성페이나 이런 걸 개발을 할 때 모든 것들이 정보가 다 공개되면 사실상 삼성페이 쓸 수 없잖아요, 개인들이. 그러니까 프라이버시 익명성이 중요해진다라고 하는데, 결국에 이더리움도 이번에 이제 익명성을 어느 정도 중시해서 나올 거예요, 2.0 때. 그런 것들이 초기에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초기에 비트코인이 추구했던 탈중앙화, 완벽하게 공개되고 완벽하게 탈중앙화된 것만이 세상 미래를 바꾼다라는 환상에 빠져 계시면 뭔가 좀 어떻게 보면 초기 너무 그 르네상스적인 뭐 좀 약간 이런 혁명적인 그런 것들에 너무 빠져 계시다 보면 미래를 못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미래를 보신다고 하면 이미 암호화폐의 흐름은 완벽한 탈중앙화에서 어느 정도 그 세상과 타협이 된 익명성과 프라이버시가 강조되고, 그 다음에 또 속도가 강조되고, 이런 것들이 강조된, 그 다음에 수많은 대기업들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 점점 타협이 되는 형태로 가고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비트코인의 가치에서 벗어난 것은 사기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미래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조금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기술에서 지금 변화한 것만 봐도 많이들 타협을 해서 모든 것들이 변화해 오고 있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완벽한 투명성, 그 다음에 완벽한 탈중앙화만 고집한다라고 하면 이런 미래를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더리움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신다고 하면 어떻게 암호화폐의 미래가 가고 있는지를 조금 확실히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는 한번 끝까지 정독을 해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 한 번 더 정독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아직까지 문제는 많아요. 스마트 컨트랙의 불안정성도 있고 지나치게 엄격한 계약,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리고 뭐 내부 거버넌스의 이제 부재, 이런 문제도 있고. 하지만 마지막에 나오죠. 누가 블록체인 시대에 안드로이드와 iOS가 될 것인가. 저는 이게 아주 높은 확률로 이더리움이 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래서 뭐 XRP 리플을 물어보시는 분들은 사실 XRP는 어떤 목적 자체가 은행 송금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그런 프로젝트고, 결국에 거기서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 나중에 리플사가 나아갈 길은 뭐 명확히 보여요. 뭐 대출도 나오겠고, 그 다음에 뭐 관련 보험 관련된 것도 나올 수도 있고, 물론 이더리움도 그쪽에 나갈 수 있죠. 그래서 돈과 관련된, 특히나 송금 관련된 거나 자금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리플사가 얼마 전에 뭐 아마존처럼 확장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넓혀져 나갈 거예요. 그래서 미래가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차트를 보면 차트를 뭐 계속 보죠. 이제 반감기 차트도 보고 하는데 어떻게 흘러갈지, 사실 지금 투자를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굳이 투자를 하지 마세요. 어떻게 흘러갈지 보시고, 그건 개인의 판단이니까. 왜냐하면 저도 방송을 하지만 이제 뭐 선동을 한다부터 여러 말들이 사실 많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 사실 크게 신경은 안 쓰는데, 혹시나 정말 제 의도와 다르게 선동을 당하거나 해서 좀 피해를, 투자 마인드가 없는데 투자해서 손해를 보면 그 피해를 입으시는 거잖아요. 선의의 피해. 그렇기 때문에 절대 투자를 해본 적이 없거나 투자 마인드가 안 되신 분은 절대 투자하지 마세요. 혹여나 제 방송을 우연히 접했다고 하셔도 투자를 하지 마시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후의 흐름이 어떻게 우리가 갈지 모르지만 요새 흘러가는 추세나, 그 다음에 제가 이따 설명드릴 좀 바이러스 관련된 이제 핵심 진실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런 것들이 지금 너무 급격하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하고 일본이 정말 세계에 지금 그래도 경제 상위에 정말 뭐 아마 일본은 G3 정도 될 텐데 정말 높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들이 지금 중국 초입처럼 지금 정말 심각해지고 있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라고 하면 이런 분위기 자체가 어떻게 핸들링 될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지금 어떤 투자를 하고 계시던, 일단은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투자 마인드가 좀 갇혀 계시다고 하면 지금은 성급하게 뭔가 어디서 뭔가를 팔고 뭔가 하기에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는 쪽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단타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 외에는 그냥 지켜만 보고 두신다고 해도, 뭐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저서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식 투자를 해서 완벽하게 돈 벌 수 있는 정말 완벽한 방법이 하나 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주식을 사놓고 감방에 가는 거예요.
이제 감옥에 갔다 오면 돈을 벌어 있을 거다. 그 말은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식을 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사실 좋은 주식을 샀으면 갖고 있으면 돈을 버는데, 그걸 못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돈을 못 벌고 그 못 번 돈을 일부의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이런 메커니즘을 가졌다라는 걸 그 안에 담겨 있는 말이고요. 또 하나는 당연히 감옥 가기 전에 이상한 쓰레기 주식을 샀으면 갔다 나오고 났으면 상패를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전제는 무조건 좋은 주식을 샀을 때, 장기간 갖고 있었을 때 그런 건데, 첫 번째로는 좋은 주식을 사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장기간 좋은 주식을 샀다 그러면 갖고 있을 수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이 못 갖고 있어요. 두 번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첫 번째는 좋은 주식을 사는 거는 그래도 한 절반 정도는 살 수 있어요. 절반의 사람은. 근데 나머지 절반 중에 거의 90%가 그걸 들고 있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정말 주식시장이 태동했던 정말 예전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적용되어 오는 자산시장에 계속 반복되어 오는 인간의 심리인데, 지금 이런 뭔가 인류의 어떻게 보면 큰 정점을 찍을 수 있는 사태가 2020년에 터졌는데, 이게 여러분들의 일단은 뭐 건강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관리를 잘 하신다는 전제하에 괜찮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늘 위기는 기회로 삼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자산 시장에 한해서는 이게 생명이나 여러 가지에서 정말 안 좋고 안 좋은 거지만, 자산 시장에 한해서는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될 수 있으니, 정말 기왕이면 이런 위기에 자기 자산이 좀 불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금융위기나 사실 별 다를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추이를 잘 지켜보시고, 지금 이런 자리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흔드는 자리들 지금 엄청 뭐 흔들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흔들고 있잖아요. 1파, 2파, 3파, 뭐 4파, 5파. 지금 뭐 이게 소파동이라고 하면 이 정도인데, 이게 흔들고 있는데, 이런 자리에서 불안해하지 마세요. 뭐 이미 여기서부터 생각하면 이미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이미 가격이 올라왔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나중에 18,000에 와서 계속 올라가지 않고 18,000에서 좀 떨어진 다음에 또 횡보를 하면, 여러분들은 인간이라는 게 매우 단순하기 때문에 7,000불에서 올라온 건 생각 안 하고, 내가 이미 한 50% 수익이에요. 인 것도 생각 안 하고, 만약에 100% 수익 갔다가 플러스 50으로 떨어졌어요. 다시 반토막이 나서. 그럼 이미 7,000불에서 올라와서 50% 수익이어도 위에 것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한테 처음에 두 개를 주고 하나를 뺏는 것보다 처음부터 하나를 주는 게 훨씬 더 심리적으로 안정된다. 이 심리학에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앞으로 계속 심리적인 넛질을 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이 여러분들한테 넛질라 그래서 잘못 생각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조정하려고 하는 행위인데, 그런 넛질을 할 텐데, 나중에 가격이 18,000을 갖다 50%가 떨어져, 아니면 13,000까지 떨어지면 여러분들에서 거기서 횡보를 하면 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또 똑같아요. 지금도 사실상 7,000불에 있다가 이만큼 올라온 건데, 요새 한 일주일만 횡보했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또 심리적으로 떨어지는 건 아닌가, 안 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런 계속해서 넛질을 세력들이 하고 힘들게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얘기했던 감옥에 가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 단지 괜찮은 곳에 투자했다는 전제하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정리를 하면 정말 인류 역사상 한 번의 큰 2000년대 이후로 큰 변화점이 올 수 있는 뭔가 사건이 일어날 수 있으니, 이미 심각하죠. 중국은 제가 들은 바로는 400만 명 정도가 감염되고 이미 50만 명 정도가 사망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게 뭐 중국 정부에서 하도 뭐 공식적인 발표 안 하죠.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 역시도 반은 믿고 반은 지금 뭐 설마 그 정도까지겠어 하는데, 이미 뭐 상해, 베이징 이런 데 다 봉쇄됐을 정도니까 엄청나게 심각하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도 지금 심각해진다라고 하면, 한국, 일본까지 된다라고 하면 정말 전 세계가 아마 경제가 초토화가 날 거예요. 당연히 미국이나 이런 유럽권, 특히 호주 이런 데들은 아시아보다 덜 심각할 수밖에 없는 게, 미국 뭐 동부 뉴욕이나 맨하튼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밀집이 많아서 좀 그럴 수는 있지만, 뭐 서부만 해도 집이 엄청 떨어져 있고 사실상 뭐 주택으로 땅덩어리가 넓잖아요. 근데 아시아들은 정말 촘촘하게 대부분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뭐 사스 때만 해도 홍콩에서 위아래 아파트 간에 그 배변기, 이제 변기를 통해서 글로 통해서 감염이 된 사례도 많아요. 정말 심각한데,
이런 것들이 지금 오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찌됐든 자산시장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그나마 오는 기회라도 잡으셔야 되니까 지금 정말 이런 데서 뭔가 멘탈을 흔들리시거나 하지 말고 나중에 또 올라가면 인간의 본연 심리가 또 올라갔다 빠지면 처음은 생각 안 하고 또 힘들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꼭 기억을 하셔서 정말 인간의 심리가 그대로 흘러가는 것을 그대로 두지 마시고 본인의 심리를 잘 적어 두셨다가 내가 정신 차려야지 나 또 이러는구나 라는 식으로 본인을 스스로 계속해서 컨트롤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심리에 지배당해서 결국에는 세력이 넣지 이제 정신을 조종하는 대로 그대로 이제 흘러가게 돼 있어요. 뭐 XRP 차트는 지금 제가 이제 주봉으로 갖고 왔는데 이제 매번 일봉으로 볼 땐 좀 구분이 안 갔죠. 이제 주봉으로 보면 지금 결국에 주봉이 이렇게 해서 하나 크게 여기 볼게요. 이게 보면 이제 51선에서 안착을 해가지고 결국에 주봉이 한 방 이제 쏘는 형태. 지금도 지금 여기 있잖아요. 만약에 이번 주에 예상한 대로 우리가 지금 이게 나올 걸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 큰 60%짜리 말고 요거 나올 걸 예상을 하는데 이게 여기서 만약에 주봉상 지금 음봉이죠. 이게 나와준다고 칠게요. 거의 한 500원까지 찍고 이게 나와준다라고 하면 이게 뭐 한 요 정도 되겠죠. 한 500원 좀 안 되는 건 500원. 이 선일 거예요. 지금 요 빨간 선, 요 선을 넘어서 요 정도 안착해준다고 하면 그러면 거의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번 주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린 게 이번 주에 만약 똑같이 이대로 맞춰서 간다라고 하면 AI가 그냥 뭐 별다른 패턴 없이 이대로 간다. 지금 정말 경제 상황이나 전반적으로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 맞춰서 간다라고 하면 이 봉이 나오고 조절을 좀 해주고 이 봉이 나오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되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봉이 나올 것 같아서 나 지금 여기서 돈 대출 받고 해서 돈 사야지 하는 분들은 이 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큰 상승이 있어도 그렇게 사시는 분은 거의 90%의 확률로 돈을 잃게 돼 있으니까 절대 투자하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들한테 충고를 해드리는 거니까 제발 이런 데서 준비가 안 돼 있으신 분은 혹시나 이 방송 보시고 투자하지 마시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좀 이제 방송이 길어지는데 짧게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이게 장항준 내과 제가 이제 사실 이 내용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중국 친구들한테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중국에서 이게 유전자 조작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뭐 홍콩 시위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퍼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뇌피셜로 들었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이제 기사가 됐어요. 이게 뭐냐면 2015년에 네이처지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이제 이제 잡지인데 의학 이제 채널이에요. 거기서 2015년에 나온 건데 2015년에 이미 중국 박사 하나와 미국 박사가 사스 때 굉장히 코로나가 유행을 했기 때문에 그게 위험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이런 바이러스가 대비할 수 있기 정말 크게 창궐할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일부러 사스하고 몇 개의 바이러스들 이제 뭐 하여튼 쥐에서 나오는 거랑 해서 조합을 해서 유전자 조작을 해서 바이러스를 만들었어요. 앞으로 미래에 바이러스가 창궐할 수 있는 위험 때문에 그걸 미리 만들어서 그걸 만든 걸로 백신이라든지 그 다음에 항체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 내용이 여기 이제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그거를 만든 이유가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인데 결국에 백신은 실패를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무서운 게 뭐냐면 여기에 참여한 작가 정보의 저자에 누가 있냐라고 하면 이게 뭐 음모설이 아니라 그냥 뭐 이제 조금 이따 기사도 나오고 많이 나올 거예요. 이거 보시면 중국 한의학 학과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생명 여기에 있는 싱이게 이 사람 자체가 우한 그 연구소에 있는 바이러스 연구소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1저자고 이 저자가 이제 미국 사람인데 이 사람 통해 가지고 이게 2015년에 이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2015년에 이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백신을 미리 준비하려고 했는데 백신을 실패를 하고 결국에 그러면 지금 유행하고 있는 바이러스는 유전자 조작에 의해서 어찌됐든 뭐 선의로 백신을 만들려고 만들어 놨던 게 뭐 고의로 홍콩에 퍼뜨렸던 아니면 정말 실수로 중국에서 퍼져나갔던 둘 중에 하나겠죠. 그게 퍼져나가서 나온 바이러스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이것들이
지금 뭐 장황준 내과 TV에 이제 미국 아마 의사 선생님일 거예요. 그분들 같은 경우도 논문을 설명해 주시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장황준 내과 TV예요. 거기서 보시면 거기에 상세한 내용이 또 잘 나와요. 그래서 이 논문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그래서 이게 뭐 음모설이나 이런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것들이 서서히 대중 언론에도 나오고 밝혀질 거고, 결국에 지금 중국 공산당은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시진핑파, 그 다음에 뭐 상하이파, 장쩌민파 이래가지고 파끼리 지금 누가 이 사태를 책임을 질 거냐 해서 아마 싸우고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미 중국 이제 정보통에 의하면 그것들이 이미 많이 논쟁이 있다라고 하고, 결국에 미국도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그러면 결국에 이게 공산당 정권 붕괴로 가는데 굉장히 큰 아킬레스 건이 될 텐데, 그 시발점이 지금은 이미 일어났고, 그게 정말 뭐 6월이든 아니면 뭐 조금 더 시간이 가든 이런 식으로 터져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건강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바이러스, 생명을 위협하는 걸 정말 조심해야 되겠고, 또 자산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위기가, 이게 음모론이 아니라 위기가 일어나고 나면 그때 가서 믿으면 소용없잖아요. 근데 이걸 어느 정도 준비했다가 그게 뭐 안 일어나든 아니면 조금 늦게 일어나든 뭐 사실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암호자산에 투자를 하고 계시니, 그러니 제 방송을 듣는 분들은 대부분 투자를 하고 계시죠. 뭐 만약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투자를 안 하고 계시다고 하면 투자는 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암호자산 시장은 투자 마인드가 준비 안 돼 있다라고 하면 거의 99%가 돈을 다 잃기 때문에 절대 투자하지 마세요. 그래서 투자하고 계신 분들 전제로 하면 이런 흐름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 음모론으로만 여러분이 치부하지 마시고, 정말 이런 뭔가 논문들도 들여다보시고, 정말 세계에 좋은 논문들 회사들이 많아요. 지금 여기도 보면 제가 이것도 뭐 랜서 여기도 보여드릴게요. 이런 데들도 보시면 관련된 내용이 쫙 나와요. 이게 이제 좀 보시기 어려울 테니까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보면 한국어로 잘 나와요.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정말 지금 엄청나게 연구가 되고 있고, 백신이 나오기까지는 뭐 지금 미국에서 미국의 한 바이오 회사에서 개발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임상 들어간다라고 하면 빨라야 1년일 거예요. 그러면 정말 지금 또 치료를 해도 양성으로 다시 또 나오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라는 가능이 되는 거고, 그 경우는 아마 돌연변이가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한번 옮겨갈 때마다 0.1%씩 이런 DNA 변화가 있거든요. 돌연변이가. 근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뭐 400만 명 아니면 뭐 100만 명, 10만 명만 해도 엄청난 변이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바이러스가 치료를 해도 다시 양성으로 되는 변이가 됐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지금 계속 양성이 나오고 있는 건데, 치료를 끝내도. 그러니까 이게 쉽게 끝날 바이러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이거를 음모론으로 믿으시든 안 믿으시든 그건 여러분들 자유인데, 그래도 한 번은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자산을 위해서 한 번쯤은 좀 딥하게 이제 깊게 한번 공부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좀 무리한 방송이죠. 아무래도 이런 바이러스를 다루면 채널에도 별 위험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도 몇 개 언급만 했는데 노란 딱지를 붙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수익을 바라고 하는 채널은 아니니까 수익 뭐 창출이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안 되는데, 근데 이게 채널 자체가 셧다운이 되는, 막아버리는 경우도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위험을 감수하고서 한번 이제 이야기 드린 거니까 여러분들도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요번 주까지 일단은 XRP가 큰 분수령이 있고, 다음 주 같은 경우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한국 이런 변화라든지 일본의 변화, 급격한 J컵으로 감염자 수치가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암호자산 시장이나 금값, 그다음에 주식시장 여러 가지들이 큰 벽으로 변동이 일어날 이제 변동기에 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이나 그다음에 여러분 자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슴새벽이었습니다.